긴장감이 흐르고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올라설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그 오늘 뜨거운 전장을 누빌 오늘의 출연자들을 소개합니다. 냉정한 시장, 오로지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캔베거 발굴의 달인 이호근 매니저, 구두주 매매의 정석 백인현 매니저, 대장주 발굴의 달인 박병주 매니저.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용호 상박 오늘 월요일 드래곤 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도 이제 뒤에 우리가 순위를 또 보잖아요. 순위 보기 전에 미리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순위 변동이 엄청나거든요. 야, 그 주인공은 저는 이 세 분 안에 한 분이 있는데 바로 이호근 매니저입니다. 와, 이호근 매니저님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셨습니다. 네. 근데 이게 처음부터 냈어야 되는데 조금 네. 그래야 하여튼 뭐 끝까지 해서 1등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호근 매니저님 지금 1등 왠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추세가 지금 거의 하루가 다르게 하루에 10%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1등 가능합니까? 네, 제가 올라가고 그쪽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역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올라가고 그쪽에서 떨어진다면 어떨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순위를 보면은 정말 놀라실 것 같은데 그 순위는 지금 바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용호상박 수익률 규칙과 현재 순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출연 시 제시한 종목으로 대결이 됩니다. 매수가 기준으로 다음 거래일 편입이 되고요. 목표가, 익절가 수정이 가능합니다. 손절가는 근데 터치되면 포트에서 바로 아웃이 됩니다. 대회 기간 한 달로 한정이 됩니다. 자, 그 순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1위와 2위는 굳건합니다. 하지만 3위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기존에 3위가 이제 백인현 매니저였거든요. 37.52%로 이호근 매니저가 치고 올라왔고요. 2위 강현균 매니저 더 올라갔군요. 79.96%. 조기준 매니저 여전히 100%의 수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굳건한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매니저들 순위 봤고요. 이제 종목 순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여기에서도 이제 순위 변화가 있을까? 강현균 매니저 원래 포즈가 저거였나요? 더 오늘따라 활발해 보입니다. 아직 여기에는 순위 변화는 없습니다. 굳건한 종목들 있죠. 코나이 60%, 쌈지엔터 33%대, GNC 에너지 22% 수익 기록하면서 상위권 1위와 2위 매니저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순위를 보니까 관전 포인트가 여러 가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1위는 과연 누가 할까? 현재로서는 조기준 매니저 대 강현균 매니저로 구도로 좀 만들어졌고요. 과연 3위는 누가 할까? 이호근 매니저가 치고 올라왔고 기존 3위를 지키던 백인현 매니저. 이 두 매니저의 싸움이 좀 생겨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3위로 올라왔습니다. 구간이 명관입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롯데관광개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그 터닝 포인트, 이 회사가 2021년부터 여기저기서 추천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실적이 안 나왔고요. 그러던 이 종목이 이제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장 국면을 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가 이번에 뭐 단순하게 오른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긴 호흡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번 1분기 실적 있죠? 그 실적 때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1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꼭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은 킵스파마, 이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킵스파마가 원래 이제 KPS에서 이제 그 바이오 회사 명으로 회사 이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흐름이 여기서 약간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이름 바뀌면서부터 이게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4월 말까지는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말에 이 회사가 이제 기업 IR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여러 가지
이러한 미래에 대한 전망 뭐 이런 것들이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간에 좀 올랐지만 4월 말까지는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지금도 뭐 한 20% 넘게 났지만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바이오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스테라시스 이 종목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스테라시스 이 종목은 성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미용 의료기기, 그 다음에 톡신 뭐 이런 쪽 KBT 쪽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이 흐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작년에 한 300% 이상 성장했고 올해도 지금 100% 이상 성장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다크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주가가 여기서 한 3일 정도 쉬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서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의 급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단기 매매 하시는 분은 조정이 들어온다면 지금도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앞에 고점은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 계속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3위로 튀어 올라온 이욱은 매니저입니다. 자, 이욱은 매니저님이 일단 뭐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는데 제가 사실 이욱은 매니저한테 따로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욱은 매니저가 롯데관광개발, 키스터마, 아스테라시스 이 세 종목을 리뷰를 했거든요. 근데 세 종목 모두 다 지금 뭐 12%, 21%, 거의 7%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는데 목표가 달성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이호근 매니저가 보고 있는 뷰가 더 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리뷰했듯이 이호근 매니저는 지금도 모두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에 대한 관점조차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는 것, 더 대단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래 3위였죠. 3위 자리 일단 뺏겼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3위 자리 뺏긴 소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야기 한번 듣고 리뷰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 같은 장은 제가 이제 테마 장세다 보니까 제가 테마 매매를 잘 안 하다 보니까 맞아요. 조금 순위가 조금 떨어졌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오늘 이따가 또 소개해드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따끈따끈한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그 종목이라면 다시 3위 탈환하고 한 2등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좋아요. 이따가 또 제가 종목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잉글로드랩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로드랩 같은 경우에는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꼬리 달면서 양봉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잉글로드랩을 설명을 드렸을 때 처음에 이제 잉글로드랩을 이번 달 초에 가지고 왔을 때 추천하자마자 제가 목표가를 달성했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리고 목표가를 맞아요. 바로 달성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조정을 조금 받고 오늘 다시 한번 양보를 보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내에 목표가를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잉글로드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가 지금 다른 화장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투자 포인트가 미국에 직접 뉴저지의 토토와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세랑 무관하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 선케어 제품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잉글로드랩은 FDA 인증을 받은 토토와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 점을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우상향이 가능하다. 아마 목표가 12,000원 뚫고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넥스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주가가 좀 아쉽게도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면 사실 바이오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CDMO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올라가다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 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서도 의료 AI 관련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온코크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조금 소외되었긴 하지만 사실 지금 CDMO 관련 종목들을 저는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계속되는 경제 상황에서 중국이 희토류 가지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생물보안법을 재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생물보안법을 재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 바이오로직스 기업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송도 공장에서 셀트리온약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거든요. 셀트리온의 악템나 바이오시밀러, 앱토즈마 같은 경우에는 바이넥스가 생산을 하는데 그게 올해 1월달 FDA 인증받았고요. 그리고 2월달 유럽의약품청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셀트리온약 매출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지금 바이넥스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백인현 매니저의 포트 리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봐도 잉그루드랩은 두 번이나 갖고 왔죠. 이건 첫 번째 잉그루드랩입니다. 백인현 매니저가 가지고 오자마자 목표가를 터치했었던 거죠. 바로 매수 9,630원에 했었고요. 목표가를 바로 10,000원, 바로 15.87% 기록하면서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잉그루드랩을 또 갖고 왔었죠. 근데 또 하루 만에 그때 매수가가 9,63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표가는 12,000원이지만 조금의 차이로 아직 좀 모자랍니다. 지금도 1,880원이라면은 12.98%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잉그루드랩 두 가지 종목 나왔고, 바이넥스 일단 아직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얼마나 해주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백인현 매니저의 AS 종목 오른 종목만 리뷰하지 않습니다. 바이넥스까지 리뷰했다라는 것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여전히 또 이제 히어로이기 때문에 박병주 매니저의 후반기 페이스를 기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박병주 매니저의 포트 리뷰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원산업을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동원산업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여야가 대선 후보를 뽑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야권의 유력한 후보가 이번에 이제 이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5천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집단 투표제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 되겠죠. 그런 얘기도 하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적폐가 될 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랬더니 금융위원회 그 부위원장이죠. 그분께서 배당 분리과세 상법 개정안을 뒷받침하는 그런 안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서두를 왜 길게 하냐면, 동원산업이야말로 거기에 가장 걸맞는 이제 대접을 받는 종목이다. 비록 이 종목이 약간 이제 무거운 느낌이 있지만 현재 수익률이 4% 넘나들고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이번 달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매경TV 시청자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는 따끈따끈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계속 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슈프리마죠. 슈프리마는 이제 이번 주는 약간 음봉으로 이제 눌림목을 주고 있지만, 이 회사는 순이익률이 무려 31%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인식, 얼굴인식에서는 전 세계 1등,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거의 93%의 절대적인 점유율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계속 긍정적으로 저는 볼 수 있다. 우리 코스피가 만약에 2,600을 뚫는다. 그러면 이 종목도 10%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코스피 때문에 안 가고 있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세계죠. 신세계는 거의 한 주가가, 여기는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이 종목을 월봉으로 보면 한 15년 정도를 안 갔죠. 15년 정도 안 갔는데, 월봉을 보면은 이게 이런 종목이 앞으로 많이 갑니다. 저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봐요. 한 3년을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가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 더군다나 이제 환율이 달러와는 약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돈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큰 손들이 빠져나와서 스위스로 간답니다. 달러가 약세고 원화가 강세니까,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신세계처럼 내수 걸렸는데 옛날 여기 고점을 향해서 저는 갈 것이다. 뭐 그래서 따라서 우리 주부님들, 우리 학생들 그냥 묻어두시면 돼요. 묻어두는 그런 감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제가 이번 달에는 지금 그 수산 INT만 마이너스고 다 플러스인데 좀 더 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가 딱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수산 INT 얘기해줬는데, 박병주 매니저 포트를 상세히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는데, 박병주 매니저 지금 포트 안에서 수산 INT 빼고 모두 플러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포인트도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박병주 매니저의 총수익률,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가 넘는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트 리뷰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치고 올라왔고 지금 좀 흐름을 탔거든요. 이호근 매니저. 오늘 종목이 진짜 궁금합니다. 오늘 종목은 아마 내가 지금 3위로는 만족스럽지 않다. 네. 2위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종목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HD 현대마린 엔진입니다. 야, 이 시점에 네. 이야. HD 현대마린 엔진은 어떤 포인트냐면,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그 엔진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디젤, LPG, LNG, 그다음에 뭐 DF 뭐 이런 선박용 엔진을 주로 만들고 있고요. 또 이 회사는 엔진 부품도 같이 지금 같이 조달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어떤 포인트였냐면 이 회사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STS 중공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조선 3사 안에 들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진했던 기업인데 작년 9월에 HD 현대그룹에 편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조선사 중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소외됐던 회사였는데 이제는 HD 현대그룹의 후광을 얻어서 이제 막 성장이 시작이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HD 현대그룹의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다양한 시장에 진출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그 엔진 업체 하나엔진,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이 있는데 이 회사들은 좀 가동률이 뭐 140, 뭐 거의 10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아직 60%. 왜냐하면 이제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아직도 캐파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성장 잠재력이 무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앞에 제가 이제 소개했던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HD 현대 마린 네. 엔진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 이 종목을 조금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네, 사실 깔 게 하나도 없는 기업이긴 하더라고요. 네. 주가가 많이 오른 것 빼고는. 네 많이 올라요. 근데 이제 사실 하나 이제 조금 궁금한 네. 게 HD 현대 마린 엔진이 사실 중국향 매출 비중이 한 네. 30%가 한 40% 정도 된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미국 입항료, 사실 중국 선박이 네. 미국에 들어갔을 때 입항료 부담을 하게 되면 네. 사실 뭐 글로벌 선사들이 아무래도 중국 쪽 선박을 사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나 일본 쪽 선박을 사용할 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매출 비중이 30에서 40%인데 중국향 매출 비중이 오히려 조금 감소하면서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쵸.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상당히 악재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요즘 중국 조선사들이 요즘 약간 고전하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그쪽의 매출 비중이 좀 높다는 거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될 텐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회사가 STS 중공업이었으면 아마 이 부분이 악재였을 텐데, 작년에 이제 HD 현대그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대중공업이 지금 가동률이 너무 바빠서 그거를 일단 보완해주는 지금 그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HD 현대미포조선을 전담해서 거기 엔진은 아마 이제 HD 현대마린 엔진이 전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 회사가 HD 현대그룹의 이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에서 약간의 마이너스 부분은 충분히 커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도 과연 이 네. 종목을 질문할 수 있을까? 뭐 네. 소위 말해서 뭐 킥한다고 하죠. 네. 할 수 있을까라고 있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뭐 조선 좋습니다. 지금 뭐 관세 네. 무풍지대에도 들어갈 수 있고 실적 나오고 있고 펀더멘탈 차차 올라오고 심지어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보다는 그 후발주자여서 더 치고 네.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조선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굳이 이 시점에서 여기를 본다라는 거는 어떤 관점일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하락은 거짓 하락이었다? 이런 건가요? 네. 일단은 그 부분도 조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반도체 올라오고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조선주들이 이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24일부터 이제 조선주들의 실적 발표들이 쫙 나오기 시작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선주가 실적 시즌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만약에 반도체가 올라오고 뭐 이러면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시되 일단 조선주는 이번 1분기 실적까지는 보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 실적 발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차트 보시면서 이 종목의 기술적인 부분과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는 이 종목이 여기 박스권 안에 있다가 돌파돼서 지금 이제 한 계단 그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지난번 저항선이었던 자리가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 자리에서도
대략 한 31,000원 정도에서는 지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가격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매수가는 31,400원에서 33,050원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41,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좀 이 61선이 있는 자리 25,3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네. 또 목표가가 생각보다 10% 네. 이상으로 또 잡았습니다. 네. 와, 목표가 저거 10,000원 잡았다는 거 일단 최소 30% 일단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건데 네. 이호근 매니저의 목표가 설정 요것도 여러분 투자 포인트, 관전 포인트 한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41,000원, 손절가 25,3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아까 용희조님, 아마 조용희님인 것 같습니다. 전에보다 백인현 매니저님 자신감 있어 보이는 모습 응원합니다. 파이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신감의 근간은 바로 아마 백인현 매니저의 팔뚝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달 1위였습니다. 어떤 종목 오늘 또 가까웠을지 다시 또 3위 차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3위를 뛰어넘어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제가 이제 웬만하면 이제 테마 종목 잘 안 하는데 오늘은 급등할 만한 종목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네.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일단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로봇 테마 중에서 TXR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TXR 로보틱스는 물류 자동화 로봇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물류센터에서 화물을 사람 대신 적재적소에 분류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커머스 쪽에서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TXR 로보틱스가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쿠팡에서 이제 발생하지만 쿠팡 이외에도 다른 이제 물류 업체들과 함께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다양한 영역에 지금 TXR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소방용 로봇으로 최근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TXR 로보틱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3월 말부터 부각된 이유가 소방용 로봇을 중국 소방용 로봇 기업과 함께 공동 개발한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TXR 로보틱스가 잘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가 SK 로봇센터 연구소에 방문을 해서 소방용 로봇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하죠. 그 이슈를 고려했을 때 향후에도 TXR 로보틱스의 주가는 조금 더 이슈에 부각되어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제 영남권 지역에 산불이 많이 났을 때 산불을 끄시는 이제 공무원들도 인명 피해가 조금 있었는데 이걸 만약에 로봇으로 대체를 하게 된다면 향후에는 인명 피해도 없고 좀 안정적으로 좀 신속하게 산불을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도 TXR 로보틱스의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TXR 로보틱스는 뭐 다양하게 지금 모멘텀이 있지만 가장 이슈는 산불 로봇 그리고 해외 쪽으로도 매출 비중이 확대된다는 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TXR 로보틱스가 보니까 이제 그 물류 로봇 얼마 전에 유튜브 아마존 보니까 네. 이쪽의 성장력이 좀 상당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좋게 보는데 다만 이제 이 회사가 지금 항상 신규 상장 종목은 보호회수 물량 이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3월 20날 상장이 돼가지고 오늘 딱 한 달이 돼가지고 1개월 지금 보호회수 물량이 81만 주가 해제가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요거 조금 지나서 갖고 오지 왜 오늘 딱 갖고 왔냐? 네. 지금 사실 이제 오늘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긴 풀렸습니다. 네.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3.86%밖에 안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빠졌을 때가 오히려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어요. 보통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게 보통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 단위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데 일단 1개월 위기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3개월 차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물량이 약 43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 물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이 140만 주 정도 되니까 43만 주 정도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호예수 물량이 끝나기도 했지만 지금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르기 전까지 로봇도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3.86% 빠졌을 때 지금 공략하자. 그리고 3개월 보호예수 물량 43만 주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TXR 로보틱스 이제 기술적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조정을 받긴 했지만 20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눌림목 형성을 했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뭐 충분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평선이 완전히 구축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20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일단 매수가는 21,100원에서 21,150원 그 밴드 구간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밴드 안에 못 들어가면 시초가로 매수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목표가는 26,000원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26,000원 도달하면 그 이상 목표가를 잡을 겁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02년 매니저의 종목 들어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나는 3위뿐만 아니라 2위까지 치고 올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TXR 로보틱스고요. 26,000원 목표가, 손절가 19,000원. 매수가도 중요합니다. 21,1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봐야 되는데 바로 박병주 매니저의 차례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한 달 됐습니다. 박병주 매니저가 이 지난달 종목 우승을 했거든요. 바로 그 종목 우승 나온 지가 거의 이제 한 달 돼갑니다. 쿨타임 돌았는데 그 종목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과연 그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박병주 매니저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그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주 대장주 주성 엔지니어링을 들고 왔습니다. 예. 자, 이 종목이 지금 그 전체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주에서는 가장 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회사에 저는 이제 투자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실적을 먼저 보는데 거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작년에 매출액이 4,093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037억이 나왔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증가를 해서 영업이익이 1,200억대를 넘을 것으로 저는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세계 최초로 D램 커패시티용 ALD 장비를 양산을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HBM 이제 3E가 그 부분은 그 시대에서 HBM4로 넘어갔을 때에 HBM4는 HBM3하고 또 다른 세계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증착 장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 증착 장비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가지고 특히 중국 시장의 매출액이 자기 매출액의 80%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증착 장비 회사들보다는 마진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착 장비 유진테크나 이런 종목들보다 주가 흐름이 먼저 앞서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중국 쪽으로 매출향이 조금 약간 높다 보니까 이제는 국내 S기업 혹은 이제 해외 북미 쪽도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반도체가 뭔가 수상합니다. 외국인들이 더 이상 물량을 삼성전자를 팔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더 이상 팔지 않는다는 것은 반도체 관련주가 아마 5월 달에 뭔가 큰 사건이 터질 것이다. 근데 그거를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먼저 보여주었다라는 걸 말씀드려서 자, 이 종목을 가지고 막판 한번 역전 뒤집기를 시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중국장 매출비 중에 한 80% 그렇죠.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반도체 내재화 굴기 많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몇몇 장비 기업들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약간 중국향 매출 비중이 조금 빠지고 있는 추세인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 로컬 기업들이 그 해당 장비 점유율을 잠식하면서.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중국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데 네. 중국 로컬 업체들이 점유율을 잠식할 가능성은 없는 건지. 지금 현재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자기 매출액의 86%를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회사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도화된 장비죠. 보통 매출이. 그래서 중국이 지금 당장에 따라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만 또 중국 이 친구들이 굉장히 빠르게 따라오는 측면도 있고, 또 중국 정부에서 오히려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 원래 삼성전자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는데 삼성전자하고도 일부를 지금
거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굉장히 그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북미 쪽에 마이크론 쪽에도 거래를 두고 있고 대만 쪽에도 지금 거래를 두고 있어서 그런 리스크를 미리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네.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주가를 제가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커다란 위협적인 요소가 지금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보도록 하면 지금 굉장히 전체 반도체 전공정 장비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가고 있죠. 여기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완전히 뚫었잖아요. 뚫고 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좀 목리를 부리셔가지고 전 세계 증시가 빠질 때 같이 빠졌는데 벌써 이번에 덜 빠졌거든요. 생각보다 가격 하락폭이 좀 적었는데 여기서 제가 일봉에서 중요한 한 가지 꿀팁이 있습니다. 그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빨강색이 60일선이에요. 수급선이죠. 수급. 매도하고 매수의 싸움이죠. 매수가 이기고 있죠. 그리고 파란색이 생명선 21선인데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계속 나란히 패턴을 만들고 있죠. 이러다 주가 폭발하면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전형적인 급등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매수가는 34,300원 저가로 잡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체결 안 된다고 시초가로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일단은 10% 이익권인 4만원, 손절가는 3만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만 원, 매수가 34,3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날카로운 질문이었고 또 날카로운 박병주 매니저의 대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세 종목 한번 정리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조선 로봇 반도체에서 오늘 다양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근 매니저님. 네. 저는 오늘 4시에 녹화를 해놨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최근에 ABL 바이오, 펩트론, 그다음에 코난테크 계속적으로 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미 이제 오른 종목은 오른 종목이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큰 변화가 나타나는 아까 이제 박병주 매니저도 얘기했지만 반도체의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부터 조금 줍줍해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종목 하나 제가 추천해 놨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줍줍 찬스 네. 유망주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호근 매니저 무료 방송이고요.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 진행하고요. 월, 화, 수, 목, 금 항상 아침 8시에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 내일 아침 8시에 꼭 챙겨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인벤티지랩이나 미트박스 같은 종목들을 많이 알려드렸는데 인벤티지랩 엄청나게 30% 이상 수익이 나기도 했고 미트박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5%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한 5% 정도 올랐더라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소개해 드릴 테니까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장시작 전 매일 아침은 백인현 매니저입니다. 아침 8시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고요. 박병주 매니저님. 제가 이제 오늘 세종시 행정수도 관련해 가지고 성신양해라는 종목을 제가 야간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에서 4월 18일 날 8,710원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딱 이틀 만에 41% 수익이 나가지고 상한가가 현 진행 중인데 그러면 영어 상박 시간에서는 왜 들고 오지 안 들고 왔느냐? 그런 경우는 약간 정회원들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선행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못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야간 무료 방송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는 저는 느낌이 반도체에서 폭발적인 불기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밤 9시, 5시 무료 방송 알려드리고요. 장중에 종목 받는 방법은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쓰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세 분의 무료 방송 안내 모두 도와드렸습니다. 가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상박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세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